당신은 매달 얼만큼의 자유를 사모으고 있나요? 경제적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금전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매달 경제적 자유를 사모으세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하루를 보내지만 아마 인생 속 가진 고민은 같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 내 집 마련. 하지만 너무나도 멀어 보이는 그 길, 소셜미디어 속 모두는 앞서가는 것 같고 집값은 수십, 수백억에 달하고 있죠. 그렇게 끝이 없어 보이는 종착지 앞에 YOLO, You live only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신념으로 저축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토는 순간의 고통을 잊는 마약성 진통제처럼 작용하고 한 번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만 사는 인생을 만들죠. 하지만 이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바꿀 경제적 조언을 찾았습니다. 이번 영상의 멘토 JL 콜린스는 말하죠. 끝이 없는 경제적 마라톤 앞에서 좌절하고 또 스트레스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만약 그 끝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나에게도 자유가 찾아올 수 있다면 말이죠. 분명히 말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내 선택에 숨어 있습니다. 즉, 더 나은 선택들을 한다면 당신도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말이죠. 이런 메시지를 던진 콜린스, 이번 영상에서는 그가 남긴 경제적 자유를 사모으는 법과 내 집 마련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법까지 아주 쉬운 부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콜린스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3가지 규칙들을 말합니다. 빚을 최대한 피하고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며 남은 돈은 모두 투자하라.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었죠. 저는 투자로서 집을 산 게 아니라 인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샀습니다. 아주 비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집을 구매할 때와 유지할 때의 비용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경우에만 사야 한다는 것. 그게 아니라면 자가보다는 자산을 사며 나아가는 월세가 더 빠른 경제적 자유를 만들 겁니다. 이런 말을 남긴 콜린스, 앞서 말한 것처럼 여유가 있지 않다면 무리해서 사는 자가 마련보다 월세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조언. 실제로 많은 통계에 따르면 과거의 자가 구매는 좋은 투자였습니다. 집값은 꾸준히 올랐고 금리는 낮았죠. 하지만 지금 세대에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집값은 너무나도 빠르게 치솟은 상태니까요. 미국의 경우는 1980년부터 집값이 평균 300%나 상승했고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률과 임금 인상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평균이 3배이니까 인구가 모이는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수십, 수백 배가 올랐겠죠. 그리고 2023년 금리는 7%대로 치솟으며 매달 나가던 고정 지출이 크게 상승합니다. 2000년부터 최저임금은 15% 오른 반면 집값은 2배가 넘게 올랐으니까요. 즉 자가 구매 및 유지는 감당치를 넘어섰고 오히려 월세의 인상이 더 임금 인상에 근접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JL 콜린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비용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판매 시 중개수수료, 그리고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와 한 달에 수백에서 수천 달러의 관리비,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수리 비용 등 너무 많은 숨은 비용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렇기에 빚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항상 빚을 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완벽한 경제적 자유는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빚을 피하라는 그의 메시지.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는 부채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쇠구슬이 달려있는 사슬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업이나 투자 등으로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 채무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신용카드, 비싼 자동차의 할부금, 이런 채무들은 수영선수에게 중량 조끼를 입히고 수영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즉, 첫 번째 쉬운 부의 길은 채무로 사라지는 불필요한 지출들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멈추면 되죠. 적어도 이 도시에 살아야 해.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의 차는 타야 해. 이렇게 삶에서 가져야 할 것들의 조건이 많아질수록 자유라는 2글자는 점점 멀어집니다. 즉, 경제적 자유는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끊임없이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원하는 조건들을 살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자유 속에서 살 것인가. 콜린스는 과거의 자신에게 자유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했기에
다른 것보다 자유를 사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의 적어도 50%를 경제적 자유를 사기 위해 꾸준한 투자를 이어갔죠. 물론 경제활동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구매하기 앞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첫 번째는 모두가 알아주는 외제차,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중고차. 물론 외제차를 산다면 사람들이 알아주고 많이들 말하는 하차감까지도 즐길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중고차를 구매한다면 남은 돈으로 다른 곳에 지출을 하거나 혹은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면 결과적으로 남은 돈으로 자유를 사게 됩니다. 이렇듯 경제적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물질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자유라는 가치 또한 내가 가진 돈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사는 법은 다른 게 아닌 자산의 돈을 쓰는 것이죠. 심지어 비싼 외제차를 타며 느끼는 우월감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싼 외제차를 타고 있다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사실 비싼 차를 타는 그 사람을 보기보다 나도 저 차를 타면 멋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에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선택은 조금 수월해질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를 타는 시간은 단 4%에 불과하다는 걸 들었죠. 무려 96%의 시간을 주차되어 보내고 또 주차 비용까지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스트레스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차를 운전하며 생기는 사고의 책임까지도 제가 아닌 운전자에게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다양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J.L. 콜린스의 조언을 듣던 스티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제가 이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일찍 들을 수 있었다면 경제적 여유와 자유가 10년은 더 빠르게 찾아왔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사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쓰지 않고 모으더라도 당신은 자유를 사고 있는 것이었다. 가장 가지고 싶은 그것을 조금씩 사모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런 그의 경제적 인사이트는 제 마인드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큰 수입이 들어올 때 혹은 목표한 무언가를 이뤘을 때 우리는 소비를 하며 축하를 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소비하지 않는 행위 자체도 자유를 위한 소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경제활동의 권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저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콜린스는 매달 자유를 위해 자산을 사모으며 이 한 가지는 꼭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감정을 배제하세요. 자산을 축적해 나가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가격이 높을 때 구매를 하게 되고 시장이 떨어질 때 손절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감정선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바로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길게 보고 자산을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짚어보자면 10년 동안 투자로 불리고 싶은 돈이 아니라면 그 돈을 투자에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계적 인덱스 펀드 뱅가드를 창립한 존 보글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냥 S&P 500에 투자하고 스테이트먼트를 열어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20년 후 그 계좌를 확인할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숫자를 보며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심장 전문의가 옆에 있도록 준비해라.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를 포함한 수많은 세계적 투자자들이 말했던 복리의 힘, 역시 그도 무리한 경제적 경쟁이 아니라 꾸준함으로 자산을 불려가는 자유를 위한 선택을 추천했습니다. 사실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또 더 나은 곳으로의 도전을 하면서 이 끝은 어딜까라고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돌아보니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들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많은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이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강력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여정을 가다 보면 중간중간 약해지는 마음에 포기를 하거나 내려놓게 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끝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결정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유를 위해 오늘을 더 남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번 영상의 메시지가 모두를 위한 조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각자만의 길을 나아가는 분들께 자유를 위해 조금 더 남기고 또 키워가는 마음을 선물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